예, 다음 주제는 5위고요. 바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얘기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 나온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장 의원이 성적 학대라고 주장해서 많은 비판이 나왔었는데 장 의원 오늘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화동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밑도 끝도 없는 비난만 퍼붓는 함량미달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자당이 처한 사법 리스크, 돈 봉투, 전당대 이슈를 덮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만 아니면 말고식의 비난만 계속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민주당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했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성적 학대로 간주한다. 그 이후에 그 최고위원회 마치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장 의원은 본인 SNS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미 지역의 관련법 조항 설명문 배포.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성적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더 보강 설명을 했네요. 제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오늘도 최고위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의 민주당 윤리위 징계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장경태라는 이름 석자를 입에 담기도 싫어요. 이 이름 하면 이제 성적 학대, 빈곤 포르노, 온통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논평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성적 학대라는 잘못된 이야기 꺼냈다가 그렇게 문매를 맞아놓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본인 SNS에 또 뭐 미국법 올리면서 뭐 관련법 조합 설명문 배포하고 오늘은 또 이 본인 보좌관과 뭐 어떻게 여자아이한테 뽀뽀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메시지 주고받는 것들이 또 국회에서 사진 기자한테 촬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거 실수가 아니라 진심인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가서 이 환대하는 화동에게 볼에 잠깐 뽀뽀한 걸 가지고 성적 학대라고 믿는 거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걸 여기다 대고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 정도 막말, 이 정도 망언, 이 정도 성적인 부당한 공격까지도 민주당 윤리위에서 이 심의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민주당 윤리위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보다는 강도가 낮아서 이거 징계 안 하는 건가요? 빨리 회부하고 당에서도 뭐 이상민 의원이나 민주당의 어른들이 장경태 정신 차려라라고 쓴소리 해야죠. 근데 그런 목소리도 아직까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비판할지 모른다고 하셨다가 비판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장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수위 높은 장경태 의원을 겨냥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윤리위 제소 얘기를 방금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장 최고위원이 말씀 주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비판이나 뭐 이런 의혹 제기, 특히 뭐 성적 학대나 이런 의혹 제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건전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야당의 책무에서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의혹 제기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역공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의혹 자체도 사실상 뭐 객관적인 근거라든지 뭐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사안은 또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공의 빌미만 받고 비판만 받고 이런 부분들만 확대 재상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당에서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뭐 윤리위에서 뭐 제소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은 뭐 논의를 할지 말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 내에서 조금 자제시키는 분위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일단락이 좀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전히 공방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과거에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조명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송치가 됐었고 근데 이걸 어제 이재명 대표가 거들었었는데 이 대표가 오늘 결국 고발을 당했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신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객관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팩트부터 먼저 확인하면 나도 고발하라 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 진짜 고발을 당했습니다. 글쎄 고발한 것도 그렇고 또 고발을 당하게 저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 정치권의 논의 주제가 너무 저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게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논의할 주제인가요? 싸울 주제인가요? 정말 논평조차 하기 싫은 그런 부분이고요. 첫 번째, 이게 좀 뭐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이 무슨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관련된 얘기죠. 조명을 썼다. 근데 조명 썼다 안 썼다? 뭐 썼으면 어떻고 또 안 썼으면 어떻습니까? 경찰 수사하니까 뭐 조명 안 썼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또 저걸 보니까 현재 조명을 쓴 게 맞다고 굳이 또 확인하면서 제1야당, 거대 야당, 우리나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논의할 주제입니까 저게? 국가와 국민 쪽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나요? 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경태 의원이 계속해서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청년 정치인으로서 뭔가 정치를 하려면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정치인들은 좋은 의미로 약간 좀 과대망상적인 분들 아닌가요? 주제가 국가, 뭐 국민, 뭐 국익 이런 걸 주로 논의하는 분들인 줄로 생각했는데 예.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트립을 계속 잡고 저걸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틀면서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영어로 알겠습니다. 예. So what? 정말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 특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런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는 부분이 만약에 맞다면 뭐 조명을 썼냐 안 썼냐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당의 최고위원을 그렇게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 고발 조치하는 게 사적 보복이다. 이거에 무게를 좀 이 대표가 두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맞나 안 맞나 해명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제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적 보복으로 그럼 공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들이 나왔던 것인데 거기서 정말 고발하라고 했더니 정말 실제로 고발을 당한 지금 사건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는 조명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일단은 보고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장경태 의원은 본인의 의견을 지금 굽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조명을 썼다라고 본인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에 가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민주당의 움직임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김민석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권도 그렇고 방미에서의 사진을 보아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심평 변호사의 거의 건비 어천가 수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법, 대통령 관저법, 대통령 비서실법과 함께 대통령 배우자법에 대통령 사법을 곧 성안해서 발의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방미 중에 넷플릭스 보고를 왜 김건희 여사가 따로 봤냐, 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건디 여천가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이 집권하진 않았지만 171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책위 의장이라는 분이 오늘 또 저렇게 법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법 잘 만드니까요. 민주당이 뭐 법 만드는 데는 뭐 꽤 잘하시고 또 이 법을 심의하지 않고 직회부하는 데는 뭐 굉장히 잘하시니까 뭐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앞으로 뭐 대통령 식사법, 대통령 음주법 다 만드시죠 뭐. 아니 대통령 뭐 걸음걸이법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 희화화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자, 그걸 또 한다고 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다 한다는데 문제는 자기들도 법을 안 지킵니다. 자, 그러면서 법을 계속 만들어요.
이 법이라는 거를 너무 우습게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 지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내일이면 그만두는데 예. 그 취임하면서부터 검수완박 취임하더니 오늘 또 특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참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이 왜 압도적인 의석을 줬는지를 의미를 잊어버리고 지난 1년 동안 그저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법들 그걸 그냥 만들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출마한다니까 검사는 출마 못하는 법을 또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법을 어디까지 그렇게 영역을 확장하실 것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강도 높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영부인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권한이 어디까지 지금 주어졌느냐 이 부분에서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지 대통령 배우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부분은 어디까지 선을 그을지에 대해서도 참 많은 논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필과 의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이거 이렇게 좋은 법이면 좀 빨리 만들지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없이 혼자 1호기 몰고 대통령실 부대변인 예. 요리사 내리고 인도 가는 거 못하게. 그리고 특활비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꽁꽁 싸맨 돈으로 패션쇼 하는 거 못하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지. 이 좋은 걸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만들고 정권 바뀌니까 만듭니까? 논평의 취지는 알겠지만 뭐 패션쇼라는 표현은 좀 듣기에 따라서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과하다고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순화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순화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역할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